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이 새만금 MOU 철회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곳곳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코앞이지만 재해 위험 시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 시각 남부지방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은 비가 예상되는 이번 장마 기간, 현재는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지만 구름은 한껏 끼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고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우리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와 절개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북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100곳이 넘지만 대책은 하세월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가 터져 온 마을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400mm가 넘는 폭우에 도심은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마을도 지난 2011년 폭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으로 물을 빼는 정비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공사는 내년에야 마무리됩니다. 물이 차요. 비가 오면 그게 배수를 넣어가지고 물을 좀 빼기끔 해줄 수는 있겠다 그 말이에요. 나무 뿌리가 곳곳에 드러나 있고 금방이라도 흙이 쏟아질 듯한 급경사지. 그 위에는 가정집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저녁으로 잠을 못 자. 내가 무서워서 무너지는가 또 와서 또 그보다 보고 또 들어가 자고. 비탈길을 타고 올라가 보니 마을 전체가 토사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된 집은 무너질 듯 금이가 있고 돌담과 기울어진 나무들이 가정집 위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 우려 지역이 전라북도에만 160여 곳에 달합니다. 지난해 마른 장마와는 다르게 많은 비가 예상되는 올해. 대책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항상 비가 오면은 불안하고 여기 돌도 막 이따만씩 한 개 막 가끔씩 떨어지고 흙도 떨어져 있고. 전라북도는 우선 21개 지구에 대해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56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침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 쓰지도 못한 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주민들은 그저 큰 비가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심 기온이 주변보다 높아지는 열섬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대신 녹지를 늘리고 자동차와 냉방기 사용을 줄이는 게 해결책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기온을 쟀더니 27.9도를 가리킵니다. 나무가 많이 심어진 바로 옆 마당 온도는 어떨까? 지금 몇 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 26.3도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 밖에하고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약 1.6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한 시민은 상가 벽면과 처마 쪽에 덩굴 식물을 심어 실내 기온을 낮췄습니다. 5년 전에 심은 덩굴은 이제 동네에 특색 있는 볼거리가 됐습니다. 엄청 좋아하시죠. 들어오시면은 바로 엄청 시원하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이제 보기도 시원하고 하니까. 녹지 대신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냉방기와 자동차가 늘면서 도시 중심부 기온은 주변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과 도로를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도시를 관통하지 못하면서 이런 열섬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염물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 사람들이 그런 좋지 못한 공기를 호흡하게 되는 거죠. 전주시는 기온과 바람 측정망을 현재 4곳에서 20곳으로 늘려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실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주택지에 남아있는 잔여 공간들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땅이 숨 쉴 수 있도록 또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건물 높이 문제 등을 과감히 손질하는 등의 근본 대책 없이는 열섬 대책은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이 삼성의 투자 MOU가 유효하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삼성은 여전히 공식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고 있어서 도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 MOU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 5년 전 MOU를 체결한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 투자가 물거품이 됐는데도 삼성이 새로운 투자 계획에 새만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며 삼성을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업 여건이 이 변화에 따른 그 기업의 투자 여건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재진이 삼성그룹의 공식 입장을 재요청한 결과 새만금 개발청의 발표 내용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것들이 확실히 있어야지 기업에서 입장에서도 뭔가 얘기를 할 텐데 그나마 지난번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대응 자세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추후 그룹 차원에서 직접 해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어떤 투자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고 MOU를 새로 체결할 의향이 없는지에 관해서도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라북도 새만금에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했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사업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도민한테 희망을 주는 신뢰를 잃은 삼성에 무턱대고 기대기보다 이제는 새만금에 투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더민주 소속 도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남원 이상현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또 1, 2 부의장과 6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정해 국민의당을 모두 배제한 채 의장단 독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 의정 활동의 파행을 예고했습니다.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공사를 강행할 경우 김승수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6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반대 연합비대위는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전주시와 주민,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민 소환은 소환 사유에 제한이 없으며 19세 이상 시민 100분의 15 이상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시신의 경우 사망 시점 추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CCTV 등이 단서일 뿐이었는데요. 전북 경찰이 물속 사망에 대한 연구를 최초로 시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수나 바다 등 수중에서 발견되는 변사체. 많게는 수개월 이상 부패가 진행돼 부검을 해도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기 어렵습니다. 물속 시신의 피부나 옷, 차량 등에 붙어서 사는 수중 생물을 변사 사건의 실마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돼지 사체에 옷을 입히고 차량에 태워 물속에 빠뜨립니다. 경찰은 앞으로 약 2달간 매일같이 주변의 수중 생물과 곤충을 채취해 종류와 성장 속도 등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점점점 자라면서 다세포화되고 이것들이 눈으로 보였을 때까지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간증이 굉장히 규칙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분석을 하며 시신 주변의 구더기로 사망 시점을 추정하는 법곤충학에 이어 전국 최초로 수중생물을 활용한 수사기법 개발에 나선 겁니다. 전북경찰은 이후 다른 지역과 바닷물에서도 추가 실험을 진행해 시신이 물에 빠진 시점을 추정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수중 변사체의 경우에는 부패하거나 수중 동식물에 의해서 증거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그 입수 시기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찮게만 여겨졌던 수중 생물이 물속 변사체의 진실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내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가운데 3분의 2가량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내에서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 139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67%인 93곳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다음 달 교육부 발표에 따라 나머지 우레탄 트랙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익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어제 통과시킨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격 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을 정해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 90%를 연간 100억 원 한도 내에서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 가격은 생산비와 유통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정부 공인 통계를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하고 있는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 연구에 대해 전라북도가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농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전주 완주의 GM 작물이 인근 농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험 재배지에 대한 안전 대책을 농촌진흥청에 요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1년부터 GM 실용화 사업단을 설치하고 GMO 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된 양파가 올해 처음으로 대만으로 수출됩니다. 진안군은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3노 운동과 함께 지역 내 13곳에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에 나섰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남원농협 선별장에서는 남원에서 생산된 양파 48톤의 대만 수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원시 200년과 덕과 보절 지역에서는 67농가가 21헥타에서 올해 1,300여 톤의 양파를 생산할 계획인데, 올해는 국내에 400여 톤을 납품하고 나머지 900여 톤은 대만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판매를 쭉 해봤습니다만은 저희 양파를 더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우선 저장성이 좋고 달고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용담댐 상선 보호를 위해 쓰레기 3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안군은 재활용 쓰레기의 친환경적 관리와 경제적인 수거를 위해 최신 클린하우스 13곳을 시범 설치합니다. 이 클린하우스는 10 내지 15제곱미터 면적에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에 재활용품별로 분리수거함 8개와 감시용 CCTV, 악취 탈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군비 2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저령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 자율 참여에 의한 분리배출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재 씨는 올해 지평선 축제 성공 기원과 범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 행사 무대인 벽골제 쌍용 특설 무대에서 축제 개막식 공식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축제 개막 D-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김제 지평선에서 생산된 쌀과 누룩, 물로 건배주를 직접 담가 개막식에서 공식 건배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조그룹이 지난해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 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된 순창군에 2020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합니다. 순창군은 2020년까지 630억 원을 투자해 고추장 민속마을과 연계한 전통 발효문화산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전통 기업문화연수원과 발효 슬로시티파크 등 2가지 사업을 사조그룹이 추진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성폭력 등 인권 유린이 드러나 시설 폐쇄가 결정된 전주 자림원과 자림인해원 거주 장애인에 대해 탈시설과 전원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모 시설에 장애인 32명을 전원 조치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자림원과 인해원 거주 장애인 129명에 대해 전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대규모 이주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산과 선효도를 오가는 여객선 감척 우려가 해소돼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기준상 여객선 총 톤수가 100톤 미만인 A선사 소유의 여객선에 대해 다음 달부터는 운항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사가 100톤급 선박을 신규로 도입해 다음 달부터 운항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피서철 관광객 감소와 주민 생계 지장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와 전라북도 협의회는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대명 리조트 변산에서 지역 리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 리더와 임원 8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안전문화 실천과 성숙한 시민의식 확립을 주제로 정승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더위에 강한 배추와 무, 상추가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낮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도 상품성이 유지되고 맛과 기능성이 강화된 배추와 무, 상추를 개발했다며 농가와 소비자의 평가를 거쳐 두세 개의 새로운 품종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품종은 기존 품종에 비해 당도와 식감 등이 개선됐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라 저온성 작물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오늘 호국원 앞에서 제1회 나라사랑 필 콘서트를 엽니다. 완주산단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별밤 콘서트가 오늘 둔산공원에서 열립니다. 익산 창작 스튜디오 6기 입주 작가들의 첫 번째 전시회가 오늘부터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읍시립 정읍사 국악단과 함께하는 목요 국악예술 무대를 갖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힐링 뮤지컬 유령친구가 오늘과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미니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익산 시민대학 강좌가 오늘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에너지 넘치는 인생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운영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석정 이정직의 학문과 예술세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늘과 내일 부안군청과 장수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출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내일까지 학예 어린이 영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이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먼 바다는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